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서영석 시인의 제70회 현충일 헌시, 꽃잎, 그리고 이 시를 둘러싼 여러 문학 평론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현충일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인데 꽃잎이라는 굉장히 서정적인 이미지로 풀어냈어요. 맞습니다. 이 시가 평론가들의 시선에서는 또 어떻게 해석되고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지 그걸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이게 단순한 추모시 이상이거든요. 전쟁의 그 상처, 희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늘날 대한민국에 어떤 토대가 되었는지 그걸 꽃잎 하나에 아주 응축시켜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응축이요. 평론가들은 주로 이 시가 기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이제 언어가 가진 치유의 힘 이런 부분에 주목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이 시를 통해서 당신도 현충일의 의미를 좀 새롭게 어쩌면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의 시작이 저도 참 인상 깊었어요. 골목길을 돌아 나오는데 꽃잎이 하나 떨어져. 정말 그냥 뭐랄까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평범하죠. 네. 근데 이 평범한 장면이 갑자기 전장에서 아들과 딸들이 꽃잎처럼 낙화하던 날 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와, 이 도입부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평론가들은 이 연결 어떻게 보나요? 바로 그 점이죠. 일상의 작은 발견이 정말 거대한 역사적 기억을 그냥 순식간에 확 불러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꽃잎은 단순히 예쁜 꽃이 아니라 전장으로 쓰러져간 그 젊은 생명들, 그걸 상징하는 동시에 또 잊혀가는 기억을 바로 지금 여기로 불러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매개체. 네, 특히 그 언제 피었는지 알지 못하는 꽃잎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게 마치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화가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좀 잊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현실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이 많아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저도 읽으면서 채 피지 못한 꽃잎들이 피처럼 낙화하여 이 구절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아, 그 부분이요? 네, 아름다운 꽃잎이랑 붉은 피의 이미지가 탁 겹쳐지니까 전장의 참혹함이 더 절절하게 와닿는 느낌. 평론가들은 이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나요?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꽃잎과 피, 이 두 이미지를 겹쳐놓음으로써 전쟁의 참혹함을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미학적이면서도 동시에 더 가슴 아프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미학적이면서도 가슴 아프게. 네, 아름다움과 죽음이라는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에 나오는 이름 없이 쓰러져간 군번 없는 농사의 가족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네, 있었죠. 이건 전쟁의 고통이라는 게 어떤 특정 집단, 군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평범한 사람들, 농사짓던 가족들, 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네요. 혈육의 생사도 모른 채 70여 년을 살았네요. 이 구절도 정말 전쟁이 그냥 끝난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아픔이구나 싶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한 평론가는 이걸 기억의 육화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기억의 육화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슬픔이나 기억 같은 추상적인 것들이 그냥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몸에 새겨지듯이 혹은 우리 주변의 어떤 사물이나 경험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네, 역사의 아픔이 그냥 기록된 사실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죠. 시 중간에 강물은 그날의 물이 아니지만 기억은 나이테에 남아서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시간이 흘러도 기억은 어딘가 새겨진다는. 정확합니다. 그 구절도 기억의 지속성에 대해 말하는 거죠. 물리적인 시간은 계속 흘러서 강물은 계속 바뀌지만 정신적인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계속 쌓이고 보존된다는 거예요. 나이테처럼요. 네, 특히 나이테라는 비유가 참 절묘하죠. 나무가 해마다 나이테를 더해가듯이 기억도 세월과 함께 축적된다는 걸 자연의 이미지로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또 시인이 말하는 요즘 세대는 잘 알지 못한다. 는 그 안타까움이랑 연결이 되면서 이 기억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해줄 것인가 하는 숙제를 우리한테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가 마냥 슬픔에만 머무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희생이 결국 오늘날의 번영으로 이어졌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미처 열매 맺지 못하고 낙화한 꽃잎들은 다시 피웠습니다. 이렇게요. 네, 맞아요. 그게 이 시가 단순 추모시를 넘어서는 지점이죠. 특히 대한민국의 번영과 위대한 한류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해석까지 나오던데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연결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맥락인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이 시를 아주 복합적인 서사로 읽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아픈 희생, 그 상처가 역설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찬란한 문화, 그 향기를 피워내는 밑거름, 그러니까 토양이 되었다는 인식인 거죠. 상처가 밑거름이 된다. 그렇죠. 한 평론가는 이걸 상처가 향기가 되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상처가 향기가 되는 기적이라 와. 네. 마치 연금술 같다고 할까요? 그 고통스러웠던 역사가 오히려 오늘날 우리 문화, 예를 들면 한류 콘텐츠 같은 것들의 어떤 깊이 혹은 뭐랄까 남다른 힘의 원천이 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런 해석이 가능하군요. 네. 그러니까 희생의 의미를 단순히 과거에 대한 애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성찰, 그리고 자산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현대적인 재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영석 시인의 꽃잎 그리고 여러 평론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한편의 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또 역사의 무게를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작은 꽃잎 하나에 담긴 그 숭고한 희생, 또 생명력,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의 중요성, 이걸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네. 이 시는 어쩌면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발밑에 무심코 떨어진 그 꽃잎은 당신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어쩌면요, 우리 일상 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작은 것들 속에 숨겨진 역사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또 그 의미를 한 번쯤 되새겨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 또 중요한 기억의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시 다시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시면서 당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